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금주 미국의 셧다운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대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그동안 박스피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국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 지수의 상승세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올해 한 해만 놓고 순위를 보게 되면 YTD 기준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크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 17%의 높은 월분배 ETF,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ETF죠.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과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10월달 분배금 그리고 수익률을 한번 점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스피 지수가 과연 다른 상대적인 지수에 비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과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월 500만 원의 분배금을 수령해도 정말 금소세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효과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문의 내용들이 많아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양대 산맥이죠. 삼성자산운용에서 나온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이제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KB에서 운영하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액도 굉장히 놀랍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원을 돌파했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도 5천억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연간 분배율은 둘 다 약 15% 이상, 한 17% 정도의 분배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연간 분배율을 딱 고정시키는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 비중은 통상 한 30% 이상에 맞췄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프리미엄 가격이 많이 비싸졌죠. 비싸가지고 콜옵션 매도 비중을 이제 30에서 한 40%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산 상승률에 대한 참여율은 한 70%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시 박스권 장세기 때문에 ATM 옵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온 배당 말고 옵션 15% 이상이 되는 옵션 분배금 같은 경우는 실제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상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은 언제 되죠?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으로 해서 월중 배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두려운데요. 지금 연간 17% 정도 이상의 목표 분배율을 갖고 있고, 특히 이번 달은 1.47%로 오히려 코덱스 200보다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타겟 전략을 쓰는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이 매달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가장 그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매도 비중은 상황에 따라서 40%에서 최대 100%까지 액티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위에 이제 코덱스 타겟과 다른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은 대신 조금 이제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분배금 지급 기준이 매달 30일, 월말 배당이죠. 그리고 총 보수는 한 0.3%입니다. 코덱스가 한 0.39%니까 약간 더 저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개월 정도의 최근 한 수익률 볼까요? 코스피 200 지수의 6개월 수익률이 한 39.04%입니다. 상당히 높죠. 하지만 우리 커버드콜은 얼마나 쫓아갔을까요? 보통 커버드콜 ETF는 상방이 막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코덱스가 31.38%, 라이즈 200이 29.98%, 약 30%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이 양호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통상 9월은 우리 계절적으로 조정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들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통상 9월은 이제 계절적 조정으로 최소 마이너스 1.4%에서 많게는 뭐 한 4.7%까지 통상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 3% S&P 500 기준으로 오히려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역시 유동성 공급이죠.
이번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고요. 특히 그 9월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도 역시 25pp 이상 또 연말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M2 통화량이 굉장히 지금 풀려 있는 상태고, 즉 유동성이 공급하다 보니까 주식 채권 시장이 다 양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이 좋다 보니까 국내 코스피도 계속해서 훈풍을 불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특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펴고 있고, 특히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다시 재개정이 됐죠. 그래서 뭐 보통 2천만 원까지 배당을 받았을 때는 통상 14%를 지금 뭐 9%까지로 깎는다는 법안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 세율을 35%로 올렸는데 이제 25%로 낮게 수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배금 성장 한번 볼까요? 코덱스 200 같은 경우가 최근 한 3, 4개월 보게 되면 한 좌당 150원, 161원 쭉 가다가 이번 달 161원, 뭐 약간 상승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양호하네요. 라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 4개월이 141원, 142원, 뭐 141, 143원. 큰 변동은 없는데 그래도 분배금도 그렇게 뭐 줄어드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상 코스피 지수에 우리 목표 분배율을 정할 때 연배당이 통상 한 2% 이내죠. 여기에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해 가지고 옵션을 한 15% 정도 더 맞춰서 한 17%의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배당 한 2%에서 배당받는 거는 15.4% 배당 소득세로 과세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그 기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국내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세법 조항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연간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들어가는 금소세라든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그러다 보니까 실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코덱스 200과 라이즈의 큰 차이점은 코덱스 200은 그 타겟 전략을 활용해서 기초자산 상승 참여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처럼 계속 코스피가 3,500 이상을 돌파하면서 우상하는 경우 역시 상승률 참여율은 코덱스가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참여율보다는 다달이 지급받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승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 있지만 횡보장이라든가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코덱스보다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커버드콜 ETF를 활용할 때 우리 금소세라든가 건보료, 여기를 배당받을 때, 또 옵션 분배금 받을 때, 또 팔 때, 매매 차익이죠. 이럴 때 각각의 과세 체계가 어떤지 한번 참고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은 다 아시죠? 국내 상장 주식형 ETF든 뭐 커버드콜이든 배당을 받으시면 다 과세예요. 전부 다 과세입니다. 하지만 이 배당받은 거를 나는 세금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절세 계좌 있죠? IAC라든가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절세 계좌로 옮기시면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국내 상장인데 그 해외 배당 ETF 있죠? 쉽게 말해서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는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원천 징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 이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과세 이연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는 국내가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그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에서 배당받는 경우 한 2% 정도 역시 과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표 기준 가격에 포함되고 금소세 건보료에는 포함되지만 금액이 이제 배당이 좀 미미하니까 작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분배금, 커버드 콜에만 있겠죠. 그래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옵션 분배금이 보통 통상 우리 국내 상장 해외 ETF, 뭐 미국 30년 국채라든가 S&P,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면 과세 이연이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초자산이 국내 코스피 지수라든가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되기 때문에 금소세 건보료에 포함이 안 돼서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지수 ETF의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나는 좀 팔고 싶다. 매매 차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우리 매매 차익은 어떻게 되죠? 국내 상장 주식형 ETF는 통상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 때 비과세죠. 대주주가 아니고 장외 거래가 아니고 비상장 주식만 아닌 소액 주주면서 장내 거래는
과세 제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요.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우리 ISA나 연저펀 같은 절세 계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덱스 200이라든가 이런 라이즈 200 지금 국내 기초자산을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를 지금 만약 팔았을 때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보게 되면 세법상 보유기간 과세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즉 배당소득세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절대 비과세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세될 때 그 기준이 뭐냐? 실제 판 매매 차익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표 기준과 증분 중에서 작은 거에 대해서 과세한다. 좀 어렵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를 팔았을 때, 특히 매매 차익을 발생했을 때 과세는 어떻게 되느냐? 핵심은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배당 소득세로 15.4% 과세되기 때문에 원칙은 매매 차익은 과세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디에 과세되느냐? 실제 매매 차익과 내가 사고 팔았을 때 과표 기준가가 또 있어요. 과표 기준가가 그 증가했을 때 그 금액과 비교해서 낮은 거에 대해서 15.4%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실제 매매 차익, 매도한 가격에서 보통 매수한 가격 빼는 거죠. 세법상 보통 보유한 ETF의 한 주당 평단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했습니다. 기준 가격이 15,000원이에요. 보유 평단가가 12,000원입니다. 그럼 차익은 얼마입니까? 매매 차익은 3,000원이죠. 근데 여기에 과세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과표 기준과 증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매도했을 때 과표 기준, 세금에 포함되는 기준 가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매수 시 과표 기준가,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HTS나 MTS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ETF 끝에 보시게 되면 과표 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나와 있겠죠. 내가 매수했을 때는 한 9,797원. 오늘 매도했을 때 과표 기준 가격이 9,798원. 요거는 지금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사례입니다. 통상 6월달, 7월달까지 과표 기준 가격이 보통 9,797원 선이었고요. 최근에 8월 말부터 이제 9월 현재 약 9,798원. 별로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다 보니까 1원 정도 변동됐습니다. 그러면 요 둘 중을 비교합니다. 3,000원과 1원 중에서 어디가 낫습니까? 1원이 낫죠. 그러면 이 1원이 최종 과표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1원에 얼마 배당소득세가 됩니까? 15.4%. 그러면 한 0.1545. 얼마 되지 않죠. 세금은 과세하지만 매매 차익의 세금은 과세하는 건 확실하지만 실제 과표 기준 가격은 낮기 때문에 실제 미미에서 우리 종합과세라든가 금소세 영향에는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통상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직장인분들은 그 다른 소득, 급여 말고 다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됐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건강보험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체 금융소득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면 제로인데 1,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전체 초과된 금액에 내년도부터는 또 개정이 됐죠. 건보료 8.0에서 8.1%를 추가로 더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는 여기서 빠지고요. 그리고 실제 과표 기준 가격에 포함된 그 금액만 금융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기초자산 지수를 활용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절세 효과가 사실 크다. 그래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분배금, 실질 효과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가입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월배당 ETF 중에서 국내 기초자산 코스피 200 지수를 활용하는 그 월분배 ETF에 대해서 최근 10월달 분배금 수익률과 그리고 과세책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종합자산관리 관련 영상 컨텐츠를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